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시장 밀리면서 많은 분들 답답하고 지친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문제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한 달 만에 장중 3,100선 붕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한 단어로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오늘까지 하락에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2% 넘게 밀렸죠. 다행히도 기관이 수급적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낙폭은 줄였지만 여기서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계속해서 세제 개편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외국인 본격적으로 자금 이탈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 여당 안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계 우려 속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나온 이슈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정부안보다 낮추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우선 1번 문제에서는 시장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뿌리부터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을 했나 싶었는데 잘 나가던 우리 증시가 특히 이번 달 들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이냐 두 분께 여쭤봤더니 한 분은 불확실성, 한 분은 세법 개정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또 이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세법 개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텐데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한 부분만 좀 정해지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긴 하고 사실은 이제 배당분리과세에 대한 좀 기대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져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세부 사항으로 해놓은 거는 거의 수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상향도 아닙니다. 50억 현행 유지만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상승에 대한 트리거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주된 원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노란봉투법이랑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낮춘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조선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다 같이 죽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도 안 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안 되게끔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이 옛날에 이제 과거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노조를 할 때마다 300억에 대한 손실을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업은 하청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발주 시간을 못 맞추거나 배를 못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보다 손실액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기한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성장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노조를 바로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10억으로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조방원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10억 이상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메가사이클로 슈퍼사이클이 왔던 조방원 위주로 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노란봉투법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도 다 던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커다란 요소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세법 개정안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이야 오르기라도 좀 그동안 올랐었지.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자동차도 이제 배당 분리과세로 배당을 잘 준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이 배당 분리가세도 좀 웃긴 게 배당 이제 성향이 40%에서 35%로 낮췄다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 35%도 사실 매달 이제 매년 똑같이 배당을 주는 보험주들도 사실 기준이 안 맞아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자금이 어디로 쏠릴 것이냐, 자동차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위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배당 성향이 100%가 넘어가는 K카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오히려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과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주도하는 자동차나 반도체, 조방원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릴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자동차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보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관세에 대한 모멘텀이 완전하게 해소가 돼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세법 개정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갔었던 조방원 위주로 다시 한번 투심이 빠르게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시현 팀장님께서는 불확실성을 적어주셨는데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 주변에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제 최고 세율 25% 좀 좋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단독 뉴스이긴 한데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10억을 뭐 여당이 통보했다. 또 그럼 뭔가 머릿속에서 물음표밖에 없다. 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던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이 주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5천 만들겠다 하면서 좀 정책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책에서 좀 모호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좀 청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신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강한 키워드는 불신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다가 계속해서 지켜지게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게 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좋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과연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머릿속으로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5% 세율 정말 진행되면 좋겠다. 좋겠다라는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예. 실제로 시행된 거 아니고 진짜로 발의가 되어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일부 나와주긴 했는데 또 이제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뉴스들을 찬찬히 잘 읽어보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대주주 50억 그거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니케이 잘 움직일 때 우리는 박스권에 갇혀서 못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국내 쪽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불확실성, 특히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양치기 소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이제 전해드린 뭐 대통령실에서 여당에 통보를 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여권 관계자 그런 얘기였고요. 단독 기사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어쨌든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여당 쪽에서는 워낙 투심도 떨어지고 실제로 증시도 많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뉘앙스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고 당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불확실성 중에서 방금 금리 인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뭐 잭슨홀 미팅 혹은 정상회담과 같은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뭐 해외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아니요.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해외가 맞으면 우리나라도 같이 맞고요. 아. 다만 해외가 상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승하기가 조금 버겁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왔을 때 개인이 주도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반도체를 끌어올리면서 함께 올라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럼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외의 수급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그래도 좀 제한적입니다. 니케이도 있고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에서 이제 국내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당연히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 뭐 QQQ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굉장히 크게 올라왔을 때 올라왔다가 또 올라갔나요? 아니었습니다. 국내 쪽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수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국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국내 투자할래? 미국 증시 좀 조정 나왔을 때 접근할래? 하면은 그게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는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고 또 우리 국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악재로 작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민석 매니저님, 저희가 8월 1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 금요일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코스피가 당시에 거의 뭐 4% 가까이 빠졌던 그 지점이 3,100 초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마감 상황을 보면 다시 한번 3,130까지 밀린 상황.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지라인 정도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현금화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방금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약간은 다른 게 우리는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국내 이슈만 가지고 증시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대만은 관세를 20% 맞았는데 대만보다 더 박살이 난 게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증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세법 개정안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지켜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3,100포인트를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는 완전하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돼서 안 좋은 결과, 워스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방으로 쭉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상 외로 이제 50억에 대한 기준 그 이상으로 되거나 50억을 유지하거나 이런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노이즈는 가장 큰 게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요소로 지금 많은 증권가,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민심이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섣부르게 판단해서 10억으로 확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회로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중으로는 그래도 50억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 밀리고 정말 박살이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박살이 났는데도 3,100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투자를 할 때랑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상하기도 싫지만 앞자리가 2로 변한다? 이러면 정말 대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 남은 거래일 동안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